정말 특히 이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은 네. 도저히 재무제표로는 이 기업의 그건 가치를 아닙니다. 평가할 수가 네, 맞습니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비용만 많고 빌린 네. 돈만 많고 네, 그죠? 맞습니다. 매출액이나 뭐 성과 영업이익은 전혀 안 나고 안 있고 나오고 그죠? 있죠. 네. 갖고 있는 거라고는 아마도 기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이제 바이오 주식을 보실 때는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글로벌리 모든 기업들이 아주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그런 그 기업들의 경영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칼럼에는 회사의 기술, 오른쪽에는 그 핵심적인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대차대조표에는 없고 바로 이 파이프라인에 임상 몇 상, 물질은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아닌 파이프라인의 그 회사의 모든 가치,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자금들 이런 것들이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신약 개발의 여정이 길고 네, 그 여정이 긴 만큼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매출적인 재무제표적인 성과는 안 나오는데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은 물질 어떻게 보면 기술 그게 전부인데 그게 뭐 임상에 성공할 확률도 낮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품으로서 성공할 가능성도 낮고 그죠? 네, 그 제품에 성공해도 시장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거든요. 네. 제품화 되더라도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그게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그 렉나자, 예. 렉나자 유한양의 렉나자가 네.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1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좋습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이라는 것은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팔려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이제 판다는 얘기죠. 존슨앤존슨이 1년에 20조 원 이상의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산의 랭킹 1, 2위 되는 약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마케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이거 5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그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신약의 FDA 승인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상업화에 성공하겠느냐 이건 정말 또 다른 얘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국내 기업이 임상 3상을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상업화는 어떻게 할래?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든 어떤 회사든 임상 3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후에 어떻게 이거를 팔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 왜 그냥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약이라는 것은 승인 그다음에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게 참 약간 그 기술 경영 또 기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R&D가 들어가고 그 R&D 끝에 소위 이제 기술 개발 끝에 나오는 기술과 또 특허와 뭐 논문과 기술적 성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게 어떤 상품화된 어떤 물질이 나오고 상품화가 BD가 되죠. BD. 그리고 그게 이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쓰러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아요. 근데 이제 특허받을 확률도 뭐 5%가 안 되는데 마켓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이 다 성공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할 만한 상품을 찾아서 성공할 만한 상품을 개발하자 하는 접근이 일종의 하이테크 마케팅인데 그런 고민을 좀 최근에 이제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런 이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확실한 그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 경고의 메시지도 이해진 대표님의 메시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이 바이오 관련 그 종목들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네.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글로벌리 인정받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글로벌리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그냥 뭉뚱그려서 바이오가 아니라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광받는 그런 섹터들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글로벌리 그 해당 섹터, 예를 들어서 ADC다 그러면 ADC에서 글로벌리 모든 경쟁자들을 다 살펴보니 너가 제일 좋더라라는 걸 픽을 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바이오는 국내 바이오라는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국내에만 팔 수 있는 바이오 이건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오는 무조건 글로벌입니다. 얘기할 때는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릴 때는 글로벌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보실 때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사갔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상업화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빅파마가 사갔다 그리고 그 빅파마가 잘하는 분야인데 이 회사한테 픽을 당했다. 이건 글로벌리 가장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핵심 주도주로 갔던 이유 그 몇몇 주식들이 글로벌리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거는 각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굉장히 간과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테마 섹터로 이렇게 테마로 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보면 모달리티 ADC라든가 그다음에 약물을 전달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중 항체라든가 이런 약물 지속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선택을 받은 회사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있던 우리나라 회사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달라야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게 달랐냐면 그냥 국내 물질이었고 국내 회사가 임상을 국내 돈을 들여서 그냥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물질, 특히 렉나자가 대표적인데 네. 그래서 저는 렉나자가 FDA 승인 받은 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전, 그 후 대한민국 전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됐고 그러면 더 이상은 국내 물질이 아닙니다. 빅파마의 물질이고 빅파마가 임상을 진행하고 그러면은 그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글로벌리 임상 성공 확률은 임상 일상이 한 60%대가 되고요. 이상은 30% 초반, 그 다음에 3상이 50% 중반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곱하기 하면 10%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임상 들어. 그런데 국내에는 이 임상 확률이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임상 3상이라고 올라가면 전부 다 실패. 네. 이유는 임상 2상에 정확하게 임상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물질들이 전부 다 임상 3상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이 국내에서는 적용이 될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었고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아도 할 얘기가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당연히 글로벌 회사한테 가서 글로벌 회사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을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픽을 당하는 회사들은 글로벌리 경쟁해서 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DAC라든가 RPT 방사성 의약품 물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 약물의 특성을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런 성장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워낙 이제 그 프로세스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연구 개발하셨던 특히 이제 LG 쪽에서 연구소에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외국에서 경험도 쌓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 기업을 만드시고 이게 1세대 가고 2세대 또 가면서 2세 2.5, 3세대로 오면서 이제 성과를 글로벌리 이제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근간이 올라오고 있다. 대신 이제 그 모수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소수에 불과하니까 바이오 산업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게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대표님 하시는 동안 떠오른 게 마치 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픽을 받았다라는 거, 네.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만약에 픽을 받으면 그러면 상당히 뭐 주식시장 면에서도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네. 실적 면에서도 네. 상당히 기대를 받을 수 있을 네. 것처럼 생각할 수 있듯이 네. 이 바이오 영역에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맞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물론 국내 바이오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지만 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어떤 성과 네. 앞으로 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과 어떤 것들이 좀 기대될 만한 것이 있을지 저는 이런 것들 좀 꼭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이제 좀 포괄적인 그런 질문을 예. 이제 주셨는데요. 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혹시 네. 생각이 되시는지. 예. 그 이제 신약을 만드는 거는 일순간에 만들지도 않고요. 기술이 네. 생기거나 또 기술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날로그식으로 점점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 주가라는 건 디지털식으로 이제 일순간에 떨어지다가 만회하는 거는 뭐 한 달 내에 그 모든 것을 만회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이 바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상 결과는 그냥 발표하는 순간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점점점 빠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개별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은 그 신약 개발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임상 결과에 따라서 디지털식으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술들 네. ADC라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냐면 약물들을 암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죠. 전체 네.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전신의 모든 세포에다가 다 했는데 네. 약물을 전달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폐암이면 폐암에게만 전달하고 네. 그래서 타겟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최근에 요구가 되는 거고요. 그게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항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항체라 그러면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그 자체로 약이고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약물들이 전부 다 항체 약물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항체가 모든 지금 바이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그럼 그냥 바이오다. 최근에 그냥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체는 타겟에 정확하게 찾아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약물들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에다가 링커를 사용해서 뒤에 약물을 다는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어찌됐건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항체와 링커와 약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 누군가는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는 암세포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치료제로서.
그 사이에 둘을 연결하는 링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A, B, C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확한 약물들 여기서 이제 변형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다가 약물로 뭐를 달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다양한 약물들이 뒤에 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을 달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뼈대는 이 ADC라는 항체 약물 링커 결합체라는 여러분들 꼭 이 ADC만 외워두시고요. 모든 것들은 다 ADC의 변형 상태가 오고 최근에 주가가 다 좋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 ADC를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그 기술을 약물의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최근 바이오 트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명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대표님이 또 최근에 그 실전 스터디라는 또 이 바이오 섹터 이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을 론칭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교육 과정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제가 그 운용을 하면서 주식 운용을 하면서 답답했던 게 그리고 경험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대부분 여러분들도 시장이 빠질 때 주식을 아무리 사더라도 돈을 법니까? 못 벌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상승장에서는 뭐 못 벌든지 아니면 조금 벌든지 많이 벌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때 기본적으로 그 바이오에는 투자할 만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기업들만 골라서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갖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종목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기술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그런 기업들 군을 가지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기업들 쪽으로 잘 그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바이오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업을 골라낼 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고 그리고 유니버스를 관리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전체적인 바이오 운영과 관련한 교육입니다. 지금 한 3기 정도를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은 저로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주 기업을 2개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주에 있는 거를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고통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힘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